자, 461쪽 해가지고요. 각종 이제 등기 절차 2 이렇게 해서 기타 등기 절차 이렇게 써 있죠. 예, 거기 이제 보면은 권리에 관한 우리 최근 공통적인 등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봤던 것은 이제 각종 권리가 최초로 이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등기를 되게 우리가 설정 등기다 그러거든요.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 이제 종류에서 설정 등기 다음에 우리 등기의 종류에서 나중에 제일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할 때 이 기입 등기라고 나와요. 이 기입 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그 권리가 최초로 이제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유자가 제일 먼저 발생한 등기가 뭐였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있었죠, 그죠?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있고,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아까 권리가 이제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설정. 요 세 가지 등기를 우리가 기입 등기다 그래요. 어떤 원인에서 그 권리가 최초로 등기부에 기록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요? 그렇죠. 기입 등기 한다 그러거든요. 그거 등기 이제 종류들이 우리 교재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기입 등기된 것들이 이제 내용이 일부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이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후발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걸 등기부에 이제 그걸 일치시킬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한다고요? 그래요. 변경 등기 한다 그러고요. 조금 이따 다 개념을 설명 다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원시적 이렇게 보였거든요. 원시적은 처음부터 등기부의 기록자기 자체부터 이걸 차거나 빠트림으로 잘못 적는 등기를 고치는 등기를 우리가 경정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경정. 예, 고치 등기에서 이제 경정 등기라는 게 또 나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세금을 3년 동안 했다가 전세권 3년 존속기한이 끝날 수 있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 여러분이 3억을 대출받았다가 3억을 갚을 수 있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말소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일부가 아니라 등기사항의 전부가, 권리의 전부가 소멸해서 요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요? 네, 그래서 말소 등기 한다 그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예요. 여러분 부동산 하면 뭐 있었어요? 토지, 건물. 우리 목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화재로 여러분 전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등기부를 이제 없애는 것을 폐쇄시킨다고 그래요. 그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멸실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멸실 등기. 그래서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이렇게 전부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멸실돼서 등기부를 이제 없앨 때 하는 등기를 우리 멸실 등기 한다 그래요. 멸실 등기. 여기 지금 등기라는 게 다 빠진 것 뿐이에요, 그죠? 변경, 경정, 말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로 이제 그 말소 회복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이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이런 표현 써요. 적법화가 아니라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됐을 때, 잘못 말소된 거예요. 자, 우리가 존속기간이 끝나야만이 말소되고 돈을 갚아야 말소된 게 하죠, 그죠? 근데 존속기간이 3년인데 2년밖에 안 되는데 서로 의존해가지고 3년이 끝났처럼 부적법하게 말소시켰어요. 그럼 잘못 말소된 거죠, 그죠? 그럼 잘못 말소된 거 다시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그게 할 때 하는 것을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걸 불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거 말소 회복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등기들이 이제 그 절차를 이제 쭉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요 나눠줬던 자료 있죠? 그 나눠줬던 자료에 지금 17번부터 보세요. 17번 등기 나와 있어요? 예. 17번 등기가 거기 17, 18, 18번 등기가 거기 변경 써 있죠, 그죠?
그 변경 등기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부동산 표시 변경 이렇게 써 있나요? 예. 18번 등기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써 있죠. 예. 우리 19번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 뭐 증액 변경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다음에 밑에 20번에 경정 등기라고 나와 있죠. 예. 넘기셔서 잠깐 보세요. 21번에 무슨 등기 써 있어요? 네, 말소 등기 써 있나요? 네. 22번 등기는 뭐 있죠? 그렇죠. 멸실 등기 써 있죠. 그죠? 자, 23번은 뭐야? 말소 해봐. 예, 요거까지 보고 나중에 이제 가등기하고 예비 등기로서 이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런 것들 이제 배우거든요. 자, 우리 등기 보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래요. 등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등기 지금 또 8가지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재에 잠깐 보세요. 462페이지 보세요. 그 변경 등기 이렇게 써 있는데 1번 권리 변경 등기, 2번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자, 요거 변경 등기는 우선 나중에 이제 경정 등기는 지금 우리 입문서에는 안 나왔고요. 변경 등기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변경 등기는 제가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라고 써 있었죠, 그죠? 그래서 원시적이라고 했나요? 후발적으로? 후발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네, 변경 등기예요. 근데 이 변경 등기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데, 자, 우리 등기부는 여러분 석장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그렇죠. 표제부, 갑구, 을구 있었죠, 그죠? 여기서 잠깐 볼게요. 그냥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이렇게 써요. 위에 원래는 등기부 이렇게 옆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위아래로 쭉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위아래로 쓸게요. 왼쪽에 이제 우리 표제부가 있었죠, 그죠? 표제부 제일 좌측에는 이제 표시 번호랑 있고, 오른쪽에 이제 표시상으로서 이 토지 건물에 4가지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종류, 구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이 토지라고 할까요? 이 토지가 우리 가련동에 번지가 15번이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70제곱미터 이런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요 표제부에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순서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갑구 을구 있었죠, 맞죠? 갑구 있었고요. 자, 우리 아까 갑구에는 무슨 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이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 갑구 왼쪽에 순위 번호 있고, 요 권리사항, 기타 사항란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느낌이 우리가 무슨 느낌이에요? 소유권? 모든 느낌은 보존 느낌 드려줬죠, 그죠? 그럼 이제 소유권 이렇게 이제 보존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소유자 성명, 주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써 있고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아까 우리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럼 소유권 무슨 느낌이죠? 이전 등기.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이제 을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 써 있고 성명, 주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써 있고 순서 이렇게 적혔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을구가 있었나요? 네, 을구가 있었죠. 이게 그 1월달 정도는 제가 조금 여러분 명확하게 해서 학교 선생님 PPT 띄운다고요. PPT. 그래서 제가 저도 PPT 띄워서 해줄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눈에 보기가 좀 선명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을구가 있죠. 을구는 뭐 있어요? 소유권, 그죠? 외의 권리에서 순위번호 있고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는데 여기는 아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행해지면 을구에 적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세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아까 뭐 전속기간, 전세금 2년, 뭐 전속기간 3년, 우리 전세권자 뭐 김전세 이렇게 써 있고, 이 사람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순서를 이렇게 이제 적고, 자, 은행에 대출 받으면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 저당 금액 뭐 3억, 이자율 3%, 저당권 이제 은행 상호 이렇게 하고 이제 저당권 이제 그 주소 이렇게 소재지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등기가 돼 있다가,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보는 것은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무슨 거야? 일부가 나중에 이제 후발적으로 무슨 적으로?
후발적 이제 등기부의 기록이 완료된 다음에 바뀌어서 그걸 이제 등기부에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는 느끼를 우리가 무슨 느끼다? 변경 느끼. 근데 변경 느끼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표제부에 나와 있는 우리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요것들이 일부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땅에 지목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전에다가 집을 지으면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있죠, 그죠?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냐면 대지로 바뀌고, 땅을 여러분 큰 땅 잘 안 팔리죠, 그죠? 그럼 분필, 하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죠? 그럼 이제 면적이 이렇게 변경이 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표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일부가 나중에 바뀐 거죠, 그죠? 그때 하는 느낌을 우리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변경 느끼는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의 저 토지 건물에 요 표시 사항이 바뀌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지목이 바뀌든지 토지 건물의 면적이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을 때? 네, 지목이나 요 면적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예요. 지목 또는 표지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일부가 표시상이 바뀐 거죠, 그죠? 표지다. 여러분, 우리 토지의 표시상 기억나시죠? 소, 지, 목, 경자면. 거기 이제 일부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등기부에 이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들 있죠, 그죠? 이렇게 등기부 이렇게 권리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등기 명의이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예, 그 등기 명의인의 지금 동일성을 나타내는 우리 지금 등기 명의인에는 여기 지금 성명 적혀 있어요? 주소 적혀 있죠? 주민등록번 적혀 있죠, 그죠? 여러분 성명 개명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개명. 주소 바뀔 수 있죠? 주민등록 바뀔 수 있죠? 여러분 회사 상호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 옛날에 한빛은행 있었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뀌는 것은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해서 이걸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느끼라고 그래요. 그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느끼는 자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가 있다든지 개명했다든지 뭐가 바뀌다든지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회사 상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사 뭐가 바뀌면 상호. 자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느낌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느끼 한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요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바뀌는 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느끼죠, 그죠? 요 위에 있는 요 부동산의 표시란이 바뀌는 것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 있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권리 변경 느끼라고 나오거든요. 자, 권리 변경 느끼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임의적 기록상, 뭐 약정, 필요적 기록상 이런 게 있었었나요? 거기 여러분 전세금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존속 기간 바뀔 수도 있죠. 우리 저당권에 여러분 저당 채권액 있었죠, 그죠? 여기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은행 대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자율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권리 내용 변경, 그냥 권리 변경 느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권리 변경 느끼 되면 이 전세금의 증감이나 저당권에서는 이 채권액의 증감이 있을 때 하는 느끼를 우리가 뭐라 한다? 권리 변경. 자, 우리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변경 느끼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우리 부동산에 표시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표시란의 일부가 바뀔 때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이때 하는 느끼를 우리가 뭐라 한다?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를 한다. 자, 여러분 등기부에는 그 등기 명인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이 있었죠, 그죠? 요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개명했다든지 여러분 이사 가서 주소했다든지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어서 바꿨다든지 회사 상호가 바뀌는 거. 요럴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느끼다. 자, 우리 전세권에서 우리 전세권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저당권의 채권의 이자율이 있었죠, 그죠? 우리 지상권에 여러분 지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권리 내용이 바뀐다. 이걸 뭐라 하냐? 권리 그렇죠. 예, 변경 느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등기부로 가는 절차를 이제 쭉 배울 거예요. 근데 우선 나중에 이제 우리 등기법 이제 배우겠지만요. 크게 보면 우선 이 개념이고요. 요게 요것도 이제 개념이고 우선 이 부동산에 표시란이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냐면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뭐가 먼저 바뀐다고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대장 봤죠, 그죠? 지목 면적들은 대장에서 먼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바뀔 때 우리 대장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우리 대장은 어디서 가지고 있죠? 구청. 맞죠? 등기를 어디서 가지고 있죠? 등기소에. 그래서 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토지는 촉탁이 있는데 건물은 촉탁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뭘 부과한다고요?
신청. 나중에 이제 우리 등기법에 요 신청 의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 신청 의무 부분에서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표제부만이에요. 무슨 부? 표제부. 나중에 이 표제부에 이제 나중에 요 멸시 등기랑 아까 있다 그랬죠, 그죠? 멸시 등기는 이 집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멸시 등기는 어디다 해주냐면 표제부 해줘요. 어디다 한다고요? 표제부. 근데 이 표제부에 있는 것들은 뭐가 다 먼저 바뀌냐면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자들한테 한 달 내, 몇 달 내? 한 달 내에 등기소 와서 표시란 변경 등기해달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할 때는 한 3년, 2년 전까지는 토지는 과태료 없고 건물만 과태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어요.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2년 전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 표시란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건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과태료 있다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지금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었죠, 그죠? 이것도 나중에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 의무가 부과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을 배운 다음에 거기에서는 요건 60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60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을구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을구. 그래서 우리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표제부에 바뀌는 얘기. 이건 몇 달이다? 한 달. 60일 이렇게 나면 안 돼. 우리 특별법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가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건 며칠이다? 60일. 그건 나중에 이제 60일.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을구에 있는 등기들은 신청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요 등기 명의인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요 표시란 변경 등기와 요 권리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내가 개명했다고 뭐 한 달 만에 가도 되고 1년 만에 가도 되고 여러분 전세금 받겠다고 뭐 한 달 만에 와라 이자를 받겠다고 2달 만에 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호로 가겠죠. 자, 크게 볼 거예요. 지금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단독 신청일 것이냐 공동 신청일 것이냐예요. 좀 전체적인 보고 볼 거예요. 여러분 요 내용은 지금 거기 아까 옆으로 쭉 보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여러분 잠깐 읽어보세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느끼는 그죠? 뭘 때만 공동이라고 했죠? 계약. 그 을구에 있는 것은 다 계약들이에요. 전세금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계약해야 되거든요. 일방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계약을 통해서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가서 신청하냐면 공동으로 가서 신청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아까 공동이라는 것은 누가 가는 게 공동이죠?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는 게 공동이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할까요? 지금 변경 등기에서 지금 전세금이요. 잠깐. 2억 이렇게 적혀 있죠. 은행에 좀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저당권에 지금 3억 이렇게 적혀 있죠. 맞죠? 그럼 은행이 채권자자, 그죠? 은행이 얼마 빌려줬어요? 3억. 그럼 얼마 받아갈까요? 3억을 받아가겠죠, 그죠? 집주인은 나중에 3억을 갚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대출금이 올라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5억으로. 증액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증액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증액이 되면, 은행은 나중에 얼마 받아가죠? 집주인은 얼마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 이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누가 이득 보죠? 증액되면 은행이 이득 보는 사람이야. 은행이 그럼 뭐라고 되는 거죠? 권리자가 되는 거야. 아까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니까. 그럼 집주인은 뭐가 되죠? 의무자가 되는 거야. 증액될 때는. 자, 이래 하세요. 자, 은행이 3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간다고? 3억. 이 권자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5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간다고? 그럼 누가 유리한 사람이야? 은행을 저당권자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증액이 되면 저당권자가 뭐가 되는 거야?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예? 증액됐을 때는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고요? 등기? 권리자. 공동으로 갈 때 증액, 변경 등기에서. 그럼 의무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아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그죠? 감액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3억 줬다가 여러분 3억 적이면 은행이 얼마 받는다고요? 3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간다고요? 3억. 자, 이렇게 가면 1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요? 1억. 그럼 누가 손해보죠? 은행이 손해봐요. 그럼 감액되면 은행이 이제 의무자야. 집주인이 권리자야. 이해하겠죠? 예,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생각하는데 전세금이 2억 적혀 있나요? 응? 예, 2억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지금 얼마 나중에 전세금을 준 거예요? 2억. 그럼 변제기가 돌아야겠죠. 그죠? 그럼 얼마 받아갈까요? 2억을 받아가. 2억 반환 청구권 있죠. 그죠? 자, 한 달 만에 5억으로 증액됐어.
그럴 수 있죠. 요즘 집값 올라간다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래? 자, 5억으로 이렇게 5억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은행이 저 전세권자가 얼마 받아갈까요? 5억. 집주인은 얼마 돌려줘야 돼? 5억. 그럼 누가 유리하지? 전세권자가 유리하겠지.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니까. 그럼 집주인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돼요. 여러분 반대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헷갈리면 요거는 헷갈리지 않아. 저당금에 헷갈리지 않은데 특히 전세권에 와서 여러분 헷갈려요. 자,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관이 기록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권리자고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예요. 등기관 딱 등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는다고요? 2억. 5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는다고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전세권자 유리하지. 2억 적히면 집주인 나중에 2억 돌려줘야 되지. 5억 적히면 나중에 5억 돌려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전세금 2억 했다가 전세금을 5억으로 올려달래. 아이고 돈도 없는데. 집주인 생각 입장에서 어디서 꼬아가지고 전세금 3억 더 올려줄까? 그래서 집주인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집주인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아간다? 2억. 5억 적히면 그럼 누가 유리하다? 전세권자. 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유리한 사람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 그럼 증액되면 전세권자가 권리자 되겠지. 감액은 반대겠죠. 그죠? 자, 전세금이 2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아가요? 2억. 1억 적혀서 나중에 1억 적힐 수 있죠. 그죠? 그럼 나중에 전세권자는 얼마 받아가요? 1억. 그럼 누가 손해보죠? 전세권자가 손해봐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변경 등기할 때 증액 감액 이제 변경 등기할 때 공동으로 신청할 때 누가 권리자냐, 누가 의무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우리 가졌던 책에 지금 19번 아니 아까 몇 번 느끼죠? 예, 19번 느끼 보세요. 19번 느끼 있어요? 권리 변경 느끼 써 있나요? 가로에 지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액. 거기 가로에 증액 변경 써 있죠? 지금 공동 신청이죠. 그죠? 그럼 권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권리자예요. 예? 증액 3억에서 5억으로 증액되면. 맞죠? 그러면 감액되면 누구죠? 의무자가 누구예요? 증액됐을 때 권리자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죠? 의무자는 누구죠? 설정자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설정자는 집주인이잖아. 맞나요? 그럼 감액은 반대가 되겠지. 거기 지금 안 써 있지만. 이해하겠죠? 네. 자, 근데 이번 보세요, 이제. 잠깐 접으세요. 우리 부동산 표시란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로 가는 것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지목 바뀌고 청약 승낙해야 안 해요? 안 했죠, 그죠? 이거 계약이 아니니까 내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로 데려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단독이에요, 공동? 그래요. 단독으로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요. 표제부에 하는 거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죠? 표제부. 표제부에 해주는 것은 공동 하는 거 없어요. 표시상 바뀌는 것은 누구 계약관계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 멸실등기도 아까 제가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공동일까 단독일까? 단독일까? 계약일 때만 공동이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다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저 보세요 이제.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 있었죠? 해서 상호 바뀌고 개명하고 주소 바뀌로 가는 거죠? 누구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했어요. 이건 단독일까요? 공동? 그래요.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해요. 네? 네. 자,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고. 크게 지금 볼 거예요. 요걸 이제 단독, 공동 그 부분 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등기, 부기등기 있었죠? 등기 형식이 있었죠. 그죠? 주등기 해줄 것이냐, 부기등기 해줄 것이냐. 지금 1-1 부기등기 하는 것은 그 권리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하는 거거든요. 무슨 순위? 권리의 순위. 아까 전세금에서 전세금 뭐라고 그래? 1-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죠? 권리의 순위를 확보해 부기등기. 지금 표시라는 순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와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 표제부에 하는 느낌, 무슨 부에 하는 느낌? 표제부의 느낌은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표제부는 1-1 이렇게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한번 우리 처음에 한 2-3년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건물이 저 토지에 면적의 변경 있을 때 뭐 변경? 네, 면적의 변경 있을 때 그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OX. X. 자, 우선
표제부. 자, 표제부는 구성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표제부는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신청 의무를 부과하더라. 몇 달 내에 한다? 한 달. 자, 표제부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 표제부는 부기등기다, 주등기다. 부기등기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부기등기 없고 주등기 2, 3, 4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 개명하고 여러분 주소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자, 전세권자 이름이 만약에 김치국 전세에서 김국무로 바뀔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럼 여러분 개명했다고 뭐 했다고? 개명했다고 이거 3번, 10번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순위와 그대로 따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회사 상호 바뀌는 게 아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한빛은행이 있었죠, 그죠? 한빛은행이 2번으로 3억을 잡고 있거든요. 중간에 다른 사람도 쭉 껴있죠, 그죠? 여러분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명칭 바뀌러 왔죠. 그럼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명칭을 바뀌든지 여러분이 개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주소 바뀐 게 표시 변경이죠,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지금 저기 부산에 살다가 지금 은평구로 주소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주소 바꾸러 와서 등기부에 주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한다거든요. 그럼 주소 바뀌고 여러분 이름 개명을 하고 해서 상호 바꾸러 왔을 때 이걸 쭉 뒤에 왔다고 10번 이렇게 주등기 해줘야 될 것이냐. 이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1 이렇게 부기등기 해줘야 맞을 것이냐. 뭘 해줘야 맞아요? 당연히 부기등기 해줘야 맞겠지. 여러분 이름 바뀌고 개명했다고 해서 상호 바뀌었다고 10번 넘어간 순간 망했겠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항상 무슨 등기 형식 해줄 거예요? 부기등기 이런다. 항상.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종합적으로 제가 해서 하는데 아까요 저당권을 전세금 할게요. 전세금이 아까 2억 했었죠, 그죠? 자, 전세금에서 2억으로 아까 전세금 증액 변경 등기 할 수 있었죠. 예. 그럼 이게 전세권이라는 자 권리, 요 전세권이라는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그냥 2억에서 그냥 2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권리 변경 느끼를 이제 아까 증액되면 누가 권리자 의무자 했죠. 그죠? 정액되면 이 사람이 권리자고 집주인이 의무자 공동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 이제 등기하니까 이게 등기로 왔어요. 이거 해달라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등기 형식을 이렇게 3번 이렇게 주등기 해줄 것인지. 그렇잖아요. 위에 1번 전세권 지금 밖으로 왔잖아요. 그죠? 자,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줄 것인가요? 뭘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등기한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다 등기한 해주는 거예요. 이 주등기 부기등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잘못 쓰면 배당이 엉뚱한 데 가잖아요. 그죠? 엉뚱한 데 가요. 그래서 등기한은 아무나 등기한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7급에서 4급에서 7급만 등기한이 돼요. 한 등기소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해야만이 여러분 등기해줘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등기관이 아니에요. 8급, 9급 이 사람들은 등기관이 안 돼요. 왜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등기관이 잘못되면 등기관은 국가 공무원이죠. 그죠? 그럼 누가 배상해줘야 돼?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 그럼 나중에 국가가 배상해줬다가요 등기관한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해주면 주등기 부기등기 잘못해주면 망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국가도 망하고 국가는 안 망하나 등기관도 망하고 구상권 나중에 고의 중과실일 때는 구상권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전세금을 2억에서 2억 8천만 원 저거 올려달라고 왔죠, 그죠? 그럼 등기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1- 이렇게 부기등기 해야 될 것인지, 위에 이제 3번 이렇게 주등기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1-1은 부기등기고 3번은 주등기죠, 그죠? 그때는 누구 입장에서 다르냐면, 중간에 있는 요 은행 입장이 달라요. 은행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해관계이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이해관계. 자, 나중에요. 우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돈이에요, 돈. 그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부 기재상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뭘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이해관계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 땅의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것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이해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뭐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다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느껴도 아예 이해관계 자체가 없어요. 근데 권리 변경 느껴 아까 전세금 2억에서 2억 8천만 올라갈 수 있죠. 맞죠? 그럼 우리 저당권자는 자기 돈 더 받아가고 덜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1번 순위로 2억 받느냐, 부기등기는 나중에 1번 주등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거든요. 1번 순위로 2억 8천만 원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돈 더 받아도 덜 받아가죠, 그죠?
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증액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보지. 맞죠? 근데 여러분 아까 감액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2억에서 1억으로 감액될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손해봐야 유리해요. 유리해요. 2억으로 1번 받을 줄 알았더니 1번으로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1억 받네. 이때는 이 사람은 유리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라고 안 해. 감액됐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없어. 증액됐을 때만, 뭐 했을 때만? 증액됐을 때만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승낙서라는 것을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갖다 주느냐 안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등기 아닌 등기 형식을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고 부기등기 해줘요. 우선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우선 원칙은 부기등기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등기 해준다고요? 부기등기.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이해관계인이 없을 수도 있죠. 에? 여러분 중간에 은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2억에서 2억 8천만 원 받게 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1 다시 이렇게 해줘.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슨 말이나요? 자, 근데 등기 아닌 딱 등기해주라고 했더니 은행이 딱 버튼 게 있더라는 거 등기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자,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기도 하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우선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가면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주냐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자, 승낙서를 가졌다는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나는 돈만 은행이니까 김치구가 내가 1번 순위로 1-1 1번 순위로 해가지고 2억 8천만 원 받아가서 좋아라고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되면 전세권자가 1번 순위로 얼마 받아가는 거죠? 2억 8천만 1번 받아가는 거야. 그럼 변경전의 사항은 2억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1번으로 2억 8천만 끝나니까. 그 나중에 이 변경전의 사항을 이렇게 지워버려요. 뭐 한다고요? 지워. 이걸 말소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말소. 그래서 자, 우리 이해관계 있을 때 뭘 갖다 주면 승낙서 무슨 등기 형식으로 등기한 해주고 보기. 이때는 변경 전의 사항을 뭐 한다? 예, 말소 표시를 등기한 해줘요. 왜? 1번으로 순위 받아서 끝날 뻔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승낙을 또라이가 아니면 해줄까 안 해줄까? 누가 승낙 해주겠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승낙서를 안 가져가면 부기등기 해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 사람 뭐가 이뻤다고 부기등기 했다는 등기하는 은행한테 맞아 죽겠죠, 그죠? 이때는 이해관계인부터 후순위가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그러면 이 주등기 형식 해줬을 때 변경되는 사항 2억 지어야 될까? 그냥 남겨놔야 될까? 그냥 남겨놔야 되겠지. 1번은 2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받아가고 3억 받아가고 나머지 받아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를 갖다 주지 못하면 무슨 등기 형식 해주고 그렇죠. 이해관계인부터 후수위가 되는 게 3번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경전의 사항을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변경 등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요 내용들 우리 지금 아까 무슨 등기는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17번 등기 가보세요. 자, 17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써 있어요? 예, 어떻게 신청한다고 돼 있죠? 단독. 몇 달에 해달라고 돼 있어요? 한 달에. 과태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뭐 직권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 꼭 하필이 임창용 승인야 이렇게 써 있나요? 아, 요거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배웠죠, 그죠? 거기 이제 똑같아요. 하필할 수 있는 것은 임창용 승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니까 하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일부에 될 수 없는 저당권 이런 건 부동산 일부에 안 됐잖아요. 가등기, 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아까 이해관계 이건 없는 느끼라고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부동산 표제부에 바뀐 느끼는 대장이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뭐를 첨부한다고 돼 있어요? 대장. 맞죠? 예, 대장이라는 것은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에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첨부 정보로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표제부에 하는 등기 있죠, 그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에 있어요, 부기등기? 주등기. 그래, 표제부는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한 달 내에 신청 의무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밑에 18번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 바뀌는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이건 신청 의무가 없죠, 그죠?
그 직권은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 이것도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죠? 그리고 단독 신청할 때는 제가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공동 신청할 때만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생략은 나중에 보시고, 근데 갑구나 을구 행위 줄 때 항상 무슨 등기 형식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여러분 상호 바뀌었다고, 여러분 주소 바뀌었다고, 개명했다고 뒷순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순위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부기 등기 줍니다. 자, 근데 그 19번 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인데 아까 권리자 문제 했죠. 그죠? 근데 오늘 쭉 오다 보면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인감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갑구나 을구 해줄 때, 그죠? 아까 승낙서 갖다 주면 부가 뭐예요? 부가 무슨 등기 해주죠? 부기 등기 해주는 거예요. 부라는 것은 부기 등기 그 얘기예요. 그럼 부기 등기 하면 변경전의 사항을 말소했어요, 말소 안 했어요? 말소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로에. 예? 예,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승낙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승낙 안 해주면 무슨 등기라고 돼 있죠? 그래요, 주등기 해줘요. 그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해요, 말소 안 해요? 그래요, 말소시키지 않아요. 등기하니. 그 내용들이 자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가볼게요. 462쪽에 자 제일 위에 표제부 등기 써 있나요? 예, 제일 위에 볼까요?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하는 등에서 뭐의 변경 등록이 선행한다? 대장.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그래서 대장 등본을 첨부 서면을 우리가 이제 가져간다 그래고요. 자, 우리 표지부의 기록만 변경해가지고 부동산 표시란 변경해서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건물의 구조 바뀌는 거 있었죠, 그죠? 예, 그 밑에 거 2번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잠깐 기억하세요. 지금 표지부는 대장이 먼저 바뀌는 몇 달래 해달라? 한 달래.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표지부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표지부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런 게 지금 안 써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렇게 다 써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기본서 나오도 이거 다 끝이에요. 이거. 기본서 이제 우리 봐보면 5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등기 보면 이게 다 끝이야. 이걸 그냥 우리는 줄여 쓴 거 보고 지금 이게 풀어 쓴 것 뿐이지 기본서는. 여기 다 끝이라니까. 이 부분이 다 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리 변경 등기 써 있죠? 자, 여러분,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전세금 바뀌고 우리 이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바뀌고 이자율이나 뭐 존속 기간 그런 게 바뀌는 거죠. 그죠?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란 어떤 등기에 대한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의 내용이라고 되죠. 그죠? 권리 내용이 변경이 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전 등기고요. 그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것은 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와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다. 전세금 바뀌고 저당권에서는 채권액, 돈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다. 보시고 거기 가로 자 2번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를 해주고 부기 등기 해주고 종전사항을 부기 등기 할 때는 뭐 한다? 지운다. 지운다는 게 말소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뭘 갖다 주면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이렇게 써있죠? 네, 가로 3번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는 아까 승낙서를 가져가지 못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이해관계인 등기보다 후수위가 되는 무슨 등기를 해주고 주등기 해주고 이때는 아까 변경된 사항을 지운다 지우지 않는다. 그렇죠.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요게 여러분 요 오른쪽에 19번 등기의 제일 우측에 8번째 나온 거잖아. 맞아요? 19번 등기에 맞죠? 네, 19번 등기에 제일 우측에 있는 이걸 축약시킨 거 여기는 풀어 쓴 것 뿐이잖아요. 이해하겠죠? 네, 나중에 이것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하실 거예요. 자, 큰 2번 보세요.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등기 명인의 성명이 바뀐다, 개명한다 그 얘기죠, 그죠? 주소, 회사에서는 뭐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그 명칭이라는 것은 회사 명칭이죠, 그죠? 한빛은행, 우리은행으로.
가로쳐 놓은 것은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법인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자, 이번에 권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병의 등기는 의무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단독 신청. 그러면 아까 의무자가 없을 때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 이런 것은 가져가지 않고 또 이해관계인도 있지 않죠, 그죠? 이해관계인은 권리 변경 등기에서만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등기 형식.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그래요. 언제나 1 다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아까 회사 상호 받겠다고 여러분 개명했다고 뒷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변경 전에 등기사항은 이제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등기는 종류가 몇 가지죠? 3가지. 그래서 3가지의 부동산의 표시란, 지목 바뀌고 면적이 바뀌어서 하는 것을 우리 부동산의 표시란 변경 등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표지부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니까 뭐가 먼저 바뀐다? 대장. 그래서 몇 달에 해달라? 한 달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표지부에 하는 등기는 다 단독이다 공동? 단독 신청이죠, 그죠? 표지부에 하는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는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 상호 바뀌든지 여러분 이름 개명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죠? 요거는 신청 의무도 없고. 자, 여러분 이름 바뀔 때 지금 우리 청약 승낙한 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럼 데려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그럼 아까 단독 신청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 이런 거 안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름 바뀌었다고 저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손해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관계 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등기는 이 권리 변경 등기에서만. 권리 변경 등기에서만 이게 전세금이 올라가느냐 내리냐 해서 은행이 손해 보고 들 보니까 이해관계이죠, 그죠?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존속기간. 여러분 요거 볼게요.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3년 적힐 수 있어요? 3년 적겠죠, 그죠? 여러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그랬어요. 5년 연장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누가 권리자일까요? 이렇게 연장되면 변경 등기 해야 되거든요. 권리자는 이득 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전세권자가 이득 볼까요? 집주인이 이득 볼까요? 전세권자가 이득 보겠지. 3년 사는데 5년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전세권자를 뭐라 하고? 권리자. 그럼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를 뭐라 하고? 의무자.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증액 감액도 똑같다 그랬죠, 그죠?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세금 2억 적히면 전세권자 얼마 받는다고요? 2억. 5억 적히면 얼마 받아요? 그럼 누가 좋아져요? 그래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그럼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감액은 반대겠죠, 그죠? 그거 여러분이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권리 변경 등기로 왔을 때 이렇게 공동으로 가서 지금 신청하잖아요, 그죠? 권리자, 의무자. 근데 요 주등기 형식으로 해줄 것이냐, 부기 등기를 할 것이냐, 손해 보는 누구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해 관계. 예, 요 사람들 여기서 없을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부기 등기 해줬죠, 그죠? 근데 등기한이 딱 등기 해주라고 봤더니 요 사람이 이 버틴 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이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 등기 할 수 있었죠.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등기 해줬죠? 부기 등기 해줬죠, 그죠? 그럼 부기 등기에 따른 것은 1번으로 2억 8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부기 등기는 1번 순위로 배당받거든요. 그럼 1번으로 2억 8천만 받으니까 변경 전에 2억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기 등기에 대한 등기 아니고 2억 지워버린다니까. 무슨 말겠죠? 근데 또라이가 아니면 승낙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누가 승낙해줄까요? 그럼 승낙서 안 가져가면 부기 등기 해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승낙 안 가져야되는데 부기 등기했다가 이 사람 은행이 등기한 일방적으로 유력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해관계인 등기보다 무슨 등기니? 후등기 무슨 등기로? 주등기 할 때는 변경되는 상 2억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 1번으로 2억 받고 3억 받고 나머지 받아야 될까? 맞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 지금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경 등기와 여기는 요 종류가 3가지니까 요 3가지 17번, 18번, 19번 요 등기 보면 요 등기 보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말소 등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나머지 등기들은 무슨 말겠지? 예,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오늘 한 등기가 요거 가지고 복습할 거예요. 이게 등기부 다 끝이야. 여기 다 끝이야. 지금 지난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배운 거죠? 네, 소유권 이전에 종류에서 유증, 상속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죠?
예, 이것들은 다 등기 절차가 이제 똑같죠. 자, 여러분, 그 9번째 등기 보세요. 9번째 등기가 무슨 권이에요? 그래요. 아까 우리 지상권 나오면 누구 생각하자? 한전. 한전 생각하면 끊어. 민법에도 지상권 나오면 한전 생각해. 한전이 송전탑 있어요, 없어요? 그거 세우려고 남의 땅 빌렸어요, 안 빌렸어? 빌렸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빌려 쓴다는 거야. 그것도 지금 계약을 통해서 빌려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공동. 공동은 누가 가는 거예요? 권리자와 의무자. 의무자와 권리자, 의무자, 그죠? 우리 한전을 지상권자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논주인 땅, 논주인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설정자라 하죠, 그죠? 그 사람이 뭐가 돼서? 의무자. 그럼 우리가 신청할 때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있었잖아요.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이고 지료나 존속기간 이런 건 임의적인데 그 존속기간은 철탑 존속기간 하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가능 불가능? 그렇죠.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죠. 옆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옆으로 읽어버리면 아주 여러분 1년 내내 이것만 한다니까. 할 게 없다니까 나중에 이제 보다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읽어보면. 자, 그럼 실정보 이런 것들 아까 일부일 때 뭐 갖다 줬어요? 일부일 때. 도면. 요거 기억나나요? 지분만 용보상은 안 됐죠. 그죠? 지분만 용익권하고 보존액기하고 상속득이 안 됐죠. 그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요. 부동산의 일부. 일용이 됐잖아요. 일용이. 일용 엄마.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나머지들은 안 된다. 그거 나중에 좀 보시기로 하고. 자, 그래서 거기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는 거예요? 도면. 전부일 때는 도면 가져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용익권. 자, 지분에 대한 용보상 안 됐죠. 그죠? 공유 지분에 대한 지상권 인정해 주지 않고. 자,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독점적으로 혼종하는 걸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중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권을 을구에다가 이제 소유물을 목적으로 하니까 최초로 도출되는 게 두준기 해줘요. 그다음 그 밑에 1번 9-1번 아까 구분 지상권이라고 있었나요? 예, 구분 지상권은 우리 옥탑에다가 광고탑 같은 거 선전할 때 구분 지상권으로 쓴다고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땅 속에는 한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 속에는 한우에 그 가까 사이에 수목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전한테 일반 지상권을 이중으로 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이용 범위만 다르면 2중, 3중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5호선이 있고 9호선이 있죠. 그죠? 겁나더라고요. 저희 9호선 오고 5호선 타고 가는데 5호선 발 옆에 있는데 막 9호선이 팍 하더라고. 그 바로 사이에 그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 그죠? 지금 9호선 오고 5호선 겹쳐요, 안 겹쳐요? 상하나 겹치지. 위에 5호선이 있고 제일 밑에 무슨 선이지? 9호선. 7호선도 겹치나? 7호선 안 겹쳐요? 이게 겹치더라고. 여기 막 가다 보니까 여기 막 흔들리고. 근데 아마 단단하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그럼 이중으로 줄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자, 왼쪽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상권에 일필지 일부면 뭘 갖다 면 도면을 갖다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구분 지상권에 우리 땅 상하 공간 범위 있는데 우리는 땅 속에는 하늘에는 도면이 없어. 그래서 도면을 제공할 수가 없어. 우리한테 막 도면 제공한다는 게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보시고. 예. 그래서 그 뭐 필요적 기록상에서 범위 특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지역권이라고 있었죠? 아까 여러분 논농사 짓기 위해서 송수관 매세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지역권은 땅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승역지와 뭐 요역지가 있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승역지를 위해서 좀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거거든요. 뭐를 위해서 뭐를 쓴다고? 요역지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에서 승낙기준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래 공동으로 할 때 권리자 의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이득 봐요? 승역지 소유자가 이득 봐요? 그렇죠.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뭐가 되고? 권리자. 요역지,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뭐가 되고?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이 같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관할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가서 아까 송수관이 어느 등기소에 매설돼 있어요? 승역지. 그럼 우리가 승역지 등기소에 가서 신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요역지에다가도 지역권 있다고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등기하니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래요. 직권. 근데 우리한테는 반대로 하겠죠. 그죠? 승역지의 직권.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승역지가 아니라 무슨지? 그렇죠. 요역지죠. 자, 그리고 이제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어떤 땅이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표시와 목적 범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꼭 동그라미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일부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승역지가 일부가 돼요? 요역지가 일부가 돼요? 승역지 빌려준 토지는 필요한 부분만 일부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요역지는 전부로 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일부로 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 지역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승역지가 일부일 때만 도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요역지는 절대 일부가 될 수 없어. 그래서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임창용 승? 응? 임창용 승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승역지라고 이제 승역지가 일부가 가능하니까 합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공유 지분은 안 되고 부동산의 일부에 된다 보시고 전세권 있죠. 그죠? 방한칸 전세 들어간 거 우리 전세권도 계약이니까 공동이죠. 그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여러분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죠. 그죠? 예, 전세금이나 범위. 여러분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존속 기간,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건 임의적이고 자 일부 전세 방한칸 전세 줄 수 있었죠? 뭘 갖다 줘요? 도면. 근데 10층짜리 특정층 7층 전부 전세 들어갈 수 있었죠? 이때는 범위가 특정이 돼 있으니까 도면 갖다 주지 않아요. 자 전세권은 그 각하 사이가 중요해요. 아까 공유 지분의 용보상 안 됐죠. 그죠? 용익권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중 전세 줄 수도 없고 농지 전세 그렇죠. 안 돼. 안 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각하 사유죠. 그죠? 각하 사유고 을구에 주둔 깨졌다가 그 밑에 11-1번은 우리 전세권도 여러분 존속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반환 돌려달라는 권한이 있었죠. 그죠? 그거 전부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느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존속 중에 할 수 있어요? 종료 후?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 그 종료 중에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보세요. 소유물로부터 처음 도출된 느끼는 주등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전세권의 설정 느끼는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게 주등기잖아요. 그러다가 전세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자로부터 도출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도출되죠. 그죠? 그건 주등기였어요? 부기등기? 그렇죠. 그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입문 과정인데 심화 과정까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편하다니까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만 자꾸 반복하면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보세요. 저당권 있었어요? 네, 저당권은 누가 갖는 권리죠? 은행이 갖는 권리죠. 그죠? 그럼 권리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채권액과 채무자.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었죠. 그죠? 그 표시. 임의적 기록상은 이제 아까 약지 보이게 있잖아요. 변제기나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우리 아까 공동 담보 목록 있었죠. 그죠?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예, 우리 아까 공유 지분. 여러분 부부 공동명으로 소유권 취득하면서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유리 저당권 되지만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 저당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을구해 줄 때 아까 소유물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처음 소유자로부터 도출되니까 무슨 느끼 해줬죠? 주등기.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할 수 있었죠. 그죠? 이건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느끼 형식을 해준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이게 주등기 형식을 해준다 해서 시험이 2번 나왔었어요. 그거 보시고 나머지들은 13, 14는 나중에 이제 또 보기로 하고 자 오늘 17번, 18번, 19번 느끼 있죠? 이렇게 설정됐던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어서 그걸 등기부에 일치시키다는 느끼를 우리가 변경 느끼라고 했죠. 그죠? 예, 변경 느끼는 종류가 3가지라고 했잖아요. 표제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뀔 수 있었죠. 그죠? 그걸 부동산 표시 변경.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그런 거죠. 그죠? 이건 몇 달래 해달라? 한 달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리고 나중에 쭉 오다가 이해관계인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표제부에 하는 느끼는 이건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럼 몇 달래 해달라? 한 달래. 과태료 없다는 거 보시고 자 표제부에 하는 느끼는 언제나 주등기다 부기등기? 주등기. 표제부는 부기등기 주는 거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등기 명의 표시 명의 느끼는 여러분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뀌었다든지 해서 상호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단독 신청했어요? 공동? 그렇죠. 단독 신청이다. 그 중간에 오다 보면 이해관계인이 없다 보시고 자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렇죠. 부기등기 해주고 마지막으로 권리 변경 느끼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그죠? 증액이나 감액할 때 이건 아까 공동이죠. 그죠? 이거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
증액을 접으세요. 자, 전세금이나 저당권 증액 감액 똑같아요. 그죠? 그럼 하나만 알아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당권이 더 편하면 저당권으로. 맞아요? 자, 은행에 3억 이렇게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간다고요? 저당권자가 3억. 나중에 5억으로 증액될 수 있죠. 그죠? 증액되면 변경 느낄 때 5억 적히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요? 그럼 누가 좋아져요? 은행이면 저당권자 권리자지. 의무자는 집주인이겠죠. 그죠? 전세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쭉 오다가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 요구했죠. 그죠? 그럼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등기한이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등기 줘요? 부기등기 줘요. 내가 돈 많은 의니까 네가 1번 순위로 변제 받아가지고 줘라고 승낙했다는 거야. 그럼 1번 순위로 이렇게 2억 8천만 원 받아가면 변경전의 사항 2억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요. 지워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런 등기부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 이렇게. 근데 대부분 또라이가 아니면 승낙해주지 않아요. 승낙해주지 않으면 부기등기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해관계입니다. 후수가 되는 무슨 등기 해주고? 주등기. 주등기 할 때는 변경전의 사항 2억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그렇죠, 안 지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죠? 승낙서 가져가면 부기등기하고 변경전의 사항을 말소하지만 승낙서를 못 가져가면 주등기 해주고 변경전의 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뒤에 보면 21번에 무슨 느낌 있어요? 말소 듣기. 이거 우리 교재는 지금 멸시 듣기는 없어요. 23번에 무슨 느낌 있어요? 말소 해보고. 24번에 무슨 느낌 있죠? 가등. 이 가등기와 본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여러분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말소 등기와 멸시 등기. 그것도 요거 보면 돼요. 요거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등기부 할만 하겠죠, 그죠? 이거 뭐 당연 10월 31일까지 하겠지 뭐. 지금도 하는데 이제 까먹은 거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매일 뭐 해야 된다? 민법. 매일 뭐 해야 된다고? 민법. 오늘도 가서 뭐 먼저 해야 돼? 공부를 민법을 해야 된다니까. 민법을 1시간 이상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동차학회 갈 수 있다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오늘 공시법 한다고 이거 맨날 느리게 하지 말고 공시법 이것만 시간 없으면 이것만 한번 봐. 이거 오늘 한 거 있어요? 이거 아는 것은 그냥 알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그리고 뭐 해야 돼? 민법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동차 합격해야 돼. 2년 하면 안 되잖아요. 동차를 합격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시고. 자, 한마디만 외쳐야 되죠. 그죠? 한마디만 외치면 우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하지 말고 그건 가능성이에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래.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자, 고생 많이 했어. 고맙습니다.